현행법상 반국가 단체인 조총련 등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된 윤미향 때문에 조총련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 조총련 산하 단체에 4년간 국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확정 판결이 났고 조총련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를 통해 사전 접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 윤미향이 조총련 등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됐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총련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참담한 심정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 조총련 산하 단체에 무려 4년간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조총련은 한국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확정 판결이 났고 조총련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를 통해 사전 접촉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어떤 접촉 신고서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접촉 과정부터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를 줄여 문예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바로 작년까지 있죠. 무려 4년간 조총련 산하 후쿠오카 조선 기무단이 참여하는 문화제 등을 부산에서 개최하면서 총 1억 2,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966년 결성된 후쿠오카 조선 가무단은 조총련 공식 홈페이지에도 소개되는 산하단체로서 평소 일본에서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크쇼 등의 행사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문예위는 남북문화예술 교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함께해요 콘서트 통일 조선학교가 좋아요 인 부산을 시작으로 2022년 원코리아 사이퍼 부산까지 매년 조총련의 공연을 지원했습니다. 문예위에 제출된 교부금 지원 신청서에는 후쿠오카 조선 가무단은 북한의 민족예술을 계승한 예술단이라고 소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 측은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 지원 내역이 있느냐는 질의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남북문화예술 교류 지원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비판 지점이 생기겠습니까? 한국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반국가 단체를 지원해 줬다는 비판은 당연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판 지점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반국가 단체를 지원해 줬던 시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던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반국가 단체 지원에 1억이 넘는 돈을 썼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며칠 전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산림청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10곳이 대북 지원을 명목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몇몇 기관들은 대북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도 꾸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따라 대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인데요. 편성에 그친 게 아니라 일부는 집행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산림청의 경우 대북 지원용 종자 채취, 묘목 생산 등의 남북 산림 기술 교육 및 민간 협력을 위해 예산 274억 원을 편성 집행했고요.
농촌진흥청의 경우에도 북한 농업 관련 기술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8개 사업에 대해 146억 원을 편성 집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도 2017년 기획조정실 산하에 남북팀을 신설하고 20명 규모의 남북협력사업 추진 TF를 출범해 북한 내 항만시설 개발 지원 방안 등을 연구하는 등 17억 2,990만 원을 편성 집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집행된 돈이 무려 47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인해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추진하면서 허공에 예산을 날려보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연구를 한다면서 좌파 학자들, 좌파 단체들한테 잔뜩 돈을 뿌렸을 것이라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이지요. 여기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꽤 상징적인 북한의 모습이 표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만난 북측 인사가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느냐며 이 전 부지사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지요. 당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보내기로 한 경기도가 도의회 반대로 예산 마련을 하지 못하자 이 전 부지사에게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북측 인사는 쌍방울이 돈을 대납하겠다고 하고 고급 양주로 비위를 맞추자 형, 즉 경기도가 못하는 것을 아우, 즉 쌍방울이 하는구먼 이라며 기분을 풀었다고 합니다. 자, 이후 북측은 현금 850만 달러와 롤렉스 시계 10여 개 등을 받아갔다고 하지요. 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돈을 지원받거나 기부받은 사람은 주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상례입니다.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에선 거꾸로 뒤집혀 있다는 것이 이 쌍방울 사건에서도 여실히 확인된 것입니다. 돈을 받는 북한이 호통을 치고 돈을 주는 남측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일상화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한국 좌파 친북 정치권이 저자세로 북한을 대했고 무조건적인 퍼주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남한 정치에 도움을 준 대가로, 정당한 대가로 당연히 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얘기이지만 김대중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4억 5천만 달러를 줬고 노무현 정권은 퍼주기라는 말이 횡행했습니다. 자, 아마도 유엔 대북 제재가 없었더라면 문재인 정권은 모든 정권을 통틀어 기록을 세웠을 것이 자명합니다. 2018년 북한 리성관은 남북 정상회담에 수행한 우리 기업 총수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에게 돈을 들고 오지 않는다면서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언어 습관 차이라며 얼버무렸었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보십니까? 이참에 과연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퍼주기와 관련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